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0.5% 인상, 0.75% 인상, 이거는 그다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지 시각,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폭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P 500 지수는 2.9%, 나스닥 지수는 3.5% 각각 급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와 같은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매크로 이슈 팩트 체크 해보고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 매력, 여기에 따른 투자 판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락의 원인을 불러일으켰던 5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먼저 MOM 전월 대비로는 1%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예측치가 0.7%였는데 이것보다도 0.3%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이전치보다도 높게 나왔죠. 그리고 YOY 전년 동기 대비 보시면 원래 예측치가 8.3%였지만 발표치는 8.6%로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을 상회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예상치를 상회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원래 3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5%, 그리고 4월 CPI는 8.3%였습니다. 즉 3월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기대감이 생겼으며 4월 들어서는 약간 좀 확인사사라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5월 CPI가 다시 8.6%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 아니었구나, 다시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심각하구나 라는 시그널이 시장을 지배를 했습니다. CPI 세부 항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식품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가격이 원래 4월에는 2.7%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5월에는 무려 3.9%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식품과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시간 곡물 가격 그리고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고차 가격, 의류, 그리고 여기에 기재는 안 했지만 임대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5월 CPI를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더 지속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바로 국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영을 했죠. 자,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겼습니다. 자, 그동안 3%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물가 우려가 정점으로 치달았던 5월 초, 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2.8%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3%를 돌파를 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상승을 했죠. 하지만 2년물보다는 상승폭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2년물은 정책금리를 반영을 합니다. 즉 중립금리, 미국의 정책금리가 올해 3%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반영을 한 거죠.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자마자. 자, 실제 패드와치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이 지표를 살펴보면요, 6월 11일 기준, 즉 CPI가 발표된 이후에 기준금리 0.5% 인상 확률은 76.8%입니다. 0.75% 인상 확률은 23%예요. 여전히 0.5% 인상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전날에는요, 0.5% 인상 확률이 90%가 넘었고요, 0.75% 인상 확률은 10%가 채 안 됐습니다. 전주에는요, 0.75% 인상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0.75% 인상 확률이 대폭 높아진 것이죠. 그만큼 CPI를 통해서 긴축의 스탠스가 강력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이드만 봤습니다. 자, 긴축이 얼마나 강력해지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이 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기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요, 무려 50.2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기준점이 100이에요. 그런데
반토막이 나버렸다. 특히나 최근에 빠르게 하향 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모든 구성 요소가 하락했으며 경영 환경의 하락이 가장 크게 위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 46%는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추락한 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지난달엔 38%였는데 이게 8%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 특히나 가솔린 가격이 많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지금 갤런당 웬만한 주에선 다 4달러를 돌파를 했고, 어떤 주에서는 5달러, 6달러까지 간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보다도 이 기름값이 높은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 지수가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는지 그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MSCI 한국 ETF와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자, 근데 2.5% 하락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시 그만큼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방향성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등락폭까지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 덜 떨어질 때도 있고 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5월 12일 이때가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었거든요. 자, 근데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 일단 이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한 2% 정도 더 떨어지면은 바로 이 최저점을 트라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얼마나 사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 코스피 지수의 한 밸류에이션 한번 측정해 볼게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자, 코스피의 PBR과 ROE 그래프입니다. 자,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고요.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 주황색 선이 ROE고요. 이 파란색 선이 바로 PBR입니다. ROE가 올라가면 PBR도 올라가고요. ROE가 떨어지면 PBR도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 두 지표를 비교해 보면은 PBR이 ROE보다 먼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PB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이잖아요. 즉 분자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먼저 실적이 감소하거나 실적이 증가하거나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 그래프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코스피 지수의 PBR과 ROE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코스피 지수의 PBR과 ROE입니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상황에서 현재 코스피 지수의 PBR은 0.99배, 1배를 이탈한 상황이고요.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1.03배, 아직까지 1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이 PBR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지수에 포함된 것이 올해 1월 말입니다. 근데 이 PBR을 보는 이유는 과거에 과연 이 PBR 밴드 대비 현재 PBR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것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본 총계가 코스피에 반영이 안 됐었죠. 그래서 현재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상황에서 PBR을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0.9배란 말이죠, 지금 현재. 금리가 과거에 이 현재 수준과 비슷한 상황, 그리고 PBR 역시 비슷한 상황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2012년 말부터 2014년 중반 정도. 자, 이때가 금리 상황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PBR이 현재와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ROE가 얼마냐? 한 8%에서 6%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ROE가 얼마냐면은 9.5%예요. 자, 이거는 예상 이익 기준이 아니라 현재 이익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코스피 지수의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감소할 것이냐,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입니다. 12개월 포워드 EPS란 지금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기업들이 벌어들일 1년간 EPS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예상 이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추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을 다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우리나라 지수도 영 시원치 않지만은 딱히 하향 조정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9.5% 수준의 ROE는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한 10%까지. 자, 근데 현재 PBR이 0.99배라고 했죠. 그 얘긴즉슨 시장에서는 이 컨센서스를 믿지 못하고 여기에서 최소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EPS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20%에서 30%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지금 이 상황이 적절한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한다, 30%에서 40% 정도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하다, 그리고 20%, 30%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아마 저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는 것보다는 버텨본다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날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CPI에서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드라마틱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펙에서 원유 시장 보고서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유가 전망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15일 날 열리는 FOMC입니다. 이 전까지는 사실 증시가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FOMC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발생을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0.5% 인상, 0.75% 인상, 이거는 그다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중립금리, 즉 기준금리를 반영하고 있는 2년물 금리가 이미 3%를 넘겼거든요. 그 얘기는 연말에 3%를 달성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0.5%를 올리나 0.75%를 올리나 어차피 2%가 안 되거든요. 즉 시장은 앞으로 FOMC, 매월 열리는 FOMC에서 0.5%씩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FOMC에서 얼마를 인상하느냐 그 부분보다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히는지 이거를 잡을 수 있다. 지금은 높지만 분명히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조하다. 극복할 수 있다. 침체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힘들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방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매크로 이슈를 체크해 드리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연 긍정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자, 일단 앞서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 0.99배, 그리고 과거와 현재 금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PBR이 비슷한 상황을 살펴보니까 ROE가 한 6%에서 8%였거든요. 즉 현재 상황에서 EPS가 20%에서 30% 정도 더 하락을 할 것이다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즉 우려를 많이 좀 선반영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현재 상황에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속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한 2, 3년간 계속해서 이 중국 기술주, 인터넷 플랫폼, 게임 이런 주식들을 옥 쬐는데 자, 이제는 그런 스탠스를 전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즉 이러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스탠스 지속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제로 코로나라 정책을 동시에 지속한다는 점은 악재죠. 그래서 약간 중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이든의 행보입니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최바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의 지지율 폭락한 바이든, 중국과 러시아 제재 완화 카드 꺼내고 있다. 바이든 지지율 또 최저치, 7월 사우디를 순방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완화 카드를 꺼냄으로 인해서 뭔가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잠재시키기 위한, 그리고 사우디랑 지금 사이가 안 좋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사우디를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이 오펙의 증산을 유도한다든지 자, 그런 액션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별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그때 동안 너무나 못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액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바이든의 행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바이든 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장이 절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저점 테스트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우려,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성반영한 점은 또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FOMC죠. FOMC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 자, 그 부분에 따라서 향후 증시는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멘탈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